하나밖에 없던 공주가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 왕과 왕비는 딸 기일에 맞추어 묘지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임금 부부가 묘지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옆에서 어떤 낯선 아이가 나타나더니 나으리, 이 묘지 천냥에 팔아주시면 안 돼요? 묘지를 천냥에 팔아달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때까지 임금은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인연을 다시 찾아주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은요. 과연 그 10살짜리 천재 소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전해 들은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깊은 궁궐 안에 한 임금과 왕비가 침전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린 공주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왕비는 공주가 생전에 쥐고 다니던 작은 놀이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상 위에는 공주가 좋아하던 다과가 정갈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향 냄새만 희미하게 떠돌았어요.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공주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오. 이따 함께 묘에 가도록 합시다. 예, 전하. 오후가 되자 두 분은 소수의 호위만 데리고 공주의 묘로 향하였습니다. 묘 앞에 도착하자 왕비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왕은 향을 올리고 묘비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지요. 네가 좋아하던 봄꽃이 다시 피었구나. 한데 너는 올해도 그 꽃을 보지 못하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묘지 아래쪽 숲길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지요. 허름한 옷차림의 아이 하나가 묘지기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2서너 살쯤 되었을까요? 마른 얼굴에 낡은 집신을 신고 있었어요. 묘지기가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아이는 겁을 먹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저는 이 묘를 사고 싶어 왔사옵니다. 묘 주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호위들이 아이를 붙잡으려 하자 왕이 손을 들어 멈추게 하였어요. 왕은 천천히 아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아이는 놀라 무릎을 꿇었지요. 저는 나으리를 처음 배웁니다. 이 묘를 어찌하여 사겠다 하느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또박또박 답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작은 재주가 있사옵니다. 곁에 있던 묘지기가 어이없다는 듯 끼어들었어요. 전하 앞에서 헛소리를 하다니 이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제야 아이는 눈앞의 사람이 임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아이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지요. 전하인 줄 모르고 무례를 범하였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왕은 바로 꾸짖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고 답하라. 이 묘에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묘에서는 잃어버린 사람과의 만남의 기운이 느껴지옵니다. 왕과 왕비의 표정이 동시에 흔들렸지요. 왕비는 손에 쥐고 있던 놀이개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죽은 이가 돌아온단 말이냐? 아이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뜻으로 단정한 것은 아니옵니다. 다만 어떤 장소에는 오래 남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 이어져 있을 때가 있사옵니다. 쉽게 말해 오랫동안 잃어버린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는 기운이 있다는 뜻이지요. 왕은 한참을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네가 이 묘를 사고 싶어 한 까닭도 그 때문이냐? 아이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예?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었사옵니다. 혹 이 묘가 저를 어머니에게 이어주지는 않을까 하여 그리 청한 것이옵니다. 왕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딸을 잃은 자신의 슬픔과 어미를 잃은 아이의 슬픔이 잠시 겹쳐 보였지요. 왕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미를 그리는 마음에서 한 일이다. 크게 벌하지 않겠다. 허나 다시는 허락 없이 이곳에 오지 말라. 아이는 몇 번이고 절을 한 뒤 숲길 아래로 내려갔어요. 왕은 아이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묘 앞에서 한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왕의 마음 깊이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왕은 침전에 돌아와서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왕비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요. 전하, 아이가 어미를 잃은 슬픔에 그저 한 말일 수도 있사옵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허나 그 아이의 말이 헛된 거짓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오. 왕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내관을 불렀어요. 오늘 묘 앞에 나타난 아이를 몰래 알아보라. 이름과 사는 곳, 평소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빠짐없이 살펴라. 분부받들겠사옵니다. 왕은 다시 공주의 놀이개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허나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구나. 그 밤 공주의 묘 앞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은 왕의 마음 속에 조용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박상궁과 젊은 별감 한 명이 평복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궁을 나섰지요. 두 사람은 묘지기가 알려준 마을로 향하였어요. 아이의 이름은 이도였고 마을 끝 개울가의 허름한 초가에서 홀로 지낸다 하였습니다. 이도는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와 있었어요. 약초 몇 가지를 펼쳐놓고 팔다가 그를 모르는 노인 대신 편지를 읽어주며 동전 몇 잎을 받았지요. 별감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이도에게 낡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도야, 이것 좀 봐주겠느냐? 며칠 전부터 죽은 영감이 자꾸 꿈에 나와 뒷곁을 가리킨다. 무서워서 잠이 오질 않는구나. 이도는 보자기 안에 낡은 담뱃대를 천천히 만져보더니 고개를 갸웃하였지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화가 나신 것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할머니가 아직 찾지 못한 물건이 있어 마음이 걸리신 것 같사옵니다. 노파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물건 말이냐? 이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뒷곁 장독대 옆에 흙이 한번 파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작은 나무통 같은 것이 묻혀 있사옵니다. 박상궁과 별감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노파는 반신반의하며 이도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두 사람도 들키지 않게 뒤를 따랐습니다. 장독대 옆 흙을 파자 정말로 썩은 나무통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 안에는 오래된 은비녀와 낡은 혼서지가 들어 있었어요. 노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젊을 적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혼서지다. 영감이 죽기 전까지도 찾지 못해 속상해했는데. 이도는 노파를 일으켜 세웠지요. 할아버지께서 원망하신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이 물건을 찾으면 마음이 편하실 것이라 알려주신 듯하옵니다. 박상궁은 이만궁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별감이 손짓으로 말렸어요. 아직 더 볼 일이 남아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 한복판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지요. 한 상인이 이도의 멱살을 잡고 호통쳤어요. 내 놈이 내 지갑을 훔쳤지? 내 곁에 있던 놈은 너뿐이었다. 이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돈이 발이 달려 도망갔단 말이냐? 이도는 상인의 허리춤을 잠시 살피더니 조용히 말하였지요. 나리께서 지갑을 잃어버리신 것은 맞으나 제가 훔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생선 좌판 앞에서 고등어값을 깎으려고 몸을 숙이셨을 때 지갑끈이 풀렸습니다. 그 뒤로 검은 개 한 마리가 물고 달아났사옵니다. 사람들이 와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상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얘가 지갑을 물어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이도는 장터 끝 고깃간 뒤쪽을 가리켰지요. 그 개가 피냄새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갑 안에 말린 고기 조각을 넣어두지 않으셨습니까? 상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말로 지갑 안에는 간식으로 먹으려던 말린 고기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고깃간 뒤를 뒤지자 검은 개 한 마리가 침 범벅이 된 지갑을 깔고 앉아 있었지요. 다행히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상인은 민망한 얼굴로 이도에게 사과하였어요. 내가 잘못했다. 너를 도둑으로 몰았구나. 이도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잃어버린 물건은 사람의 마음을 급하게 만드옵니다. 박상궁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이라. 저녁 무렵 두 사람은 궁으로 돌아와 왕에게 본 그대로를 아뢰었어요. 왕은 촛불 아래 가만히 앉아 끝까지 들었지요. 별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그 아이가 거짓으로 꿈인 듯하지는 않았사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아이가 물건을 찾거나 사연을 알아맞히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옵니다. 왕은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 아이가 죽은 차를 본다고 하더냐. 박상궁이 차분히 답하였지요. 그리 말하는 자들도 있으나 아이 스스로는 죽은 자를 본다고 단정하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잃어버린 물건이나 오래 묻힌 사연의 흔적을 느끼는 듯하옵니다. 왕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계속 살펴보라. 아직 궁으로 부르지는 말라. 그 아이가 평소 어떤 일을 겪는지 더 알아야겠다.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그날 밤 왕은 공주의 묘 앞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를 다시 떠올렸지요. 아이가 정말 잃어버린 인연의 흔적을 느낀다면 그 재주는 단순한 재주가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이도가 사는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밤마다 이상한 북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지요. 날이 갈수록 소리는 가까워졌고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어요. 분명 사람 손으로 두드리는 북소리였소. 산 아래 주막은 밤만 되면 손님들이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결국 주막 주인 최 씨가 장정들을 모아 산을 뒤졌으나 내려오던 길에 장정 하나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지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무서워하였어요. 귀신이 산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결국 최 씨가 이도를 찾아왔습니다. 얘야, 네가 이상한 일을 잘 본다 들었다. 한 번만 산에 가서 봐주거라. 이러다간 주막 문을 닫게 생겼다. 이도는 바로 답하지 못하였어요. 저도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래도 한 번만 가보자꾸나. 사람 셋이 겁에 질려 알아눕고 손님들도 끊겼다. 결국 이도는 산으로 향하였지요. 왕이 붙여둔 박상궁과 별감도 멀리서 뒤따랐습니다. 해가 지자 산은 빠르게 어두워졌어요. 바람 사이로 정말 둔탁한 북소리가 들려왔지요. 둥, 둥, 둥. 최 씨가 겁먹은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저 소리요. 매일 저 소리가 들리오. 이도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뒤 그는 뜻밖의 말을 하였지요. 이 소리는 누군가 일부러 내는 소리옵니다. 장정들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귀신이 아니란 말이냐? 예? 사람을 겁주려고 만든 소리 같사옵니다. 이도는 북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였지요. 소리는 저쪽에서 들리지만 사람 냄새는 이쪽에서 나옵니다. 장정들은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나무들 사이로 오래 버려진 산신당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붕은 일부 무너져 있었지만 안쪽에는 최근에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지요. 그 순간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장정들이 뛰어들어가자 남자 둘이 황급히 도망치려 하였어요. 별감이 재빨리 한 명을 붙잡았지요. 끌려 나온 사내들은 도박꾼들이었습니다. 최 씨가 소리쳤어요.
내 놈들이 밤마다 북을 친 것이냐? 붙잡힌 사내가 고개를 떨구었지요. 죄송합니다. 산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산 뒤편 폐광에 숨겨둔 물건이 있었습니다. 별감이 폐광 안을 뒤지자 훔친 비단과 곡식 자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사라진 물건들이었어요. 최 씨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지요. 귀신 소동인 줄 알았더니 도둑놈들이었구나. 허나 이도는 산신당 안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상궁이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도는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무너진 벽 아래에는 낡은 작은 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도는 그것을 손으로 가볍게 만졌어요. 이 북은 원래 여기 있던 것이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산신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던 북 같사옵니다. 최 씨가 인상을 찌푸렸지요. 그걸 네가 어찌한단 말이냐? 이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북을 만지니 오래전 소리가 떠오르는 듯하였사옵니다. 사람들이 비를 빌고 아이들 덩이 낫기를 빌던 소리였사옵니다. 장정 하나가 소름 돋은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저 아이는 정말 이상한 아이야. 박상궁은 그 말을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두었지요. 지금까지 이도는 단순히 물건 위치를 맞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남은 흔적과 사연 자체를 느끼는 듯하였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최 씨가 이도에게 은전 몇 잎을 내밀었지요. 덕분에 주막이 망하는 건 막았구나. 이건 사례다. 허나 이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옵니다. 사람들이 잘못 두려워한 까닭을 찾았을 뿐이옵니다. 박상궁은 궁으로 돌아가 왕에게 그대로 아뢰었어요. 왕은 보고를 듣고 천천히 물었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사람들의 두려움 뒤에 숨은 진짜 까닭을 찾아낸다는 것이냐? 예. 전하,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묘 앞에서 처음 보았을 때는 허황된 말을 하는 아이인 줄 알았다. 한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상하구나. 박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계속 지켜보게 하시겠사옵니까? 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이제 직접 만나보아야겠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 궁궐로 데려오라. 다음 날 아침 궁에서 나온 군관 둘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웅성거렸지요. 궁에서 사람이 나왔다더라. 이도는 개울가에서 빨래를 헹구고 있다가 군관들을 발견하였어요. 네가 이도냐? 전하께서 너를 궁으로 부르신다. 이도는 한동안 답하지 못하다가 결국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겨 군관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따라붙었지요. 궁궐에 가까워질수록 이도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높게 솟은 궁 담장과 붉은 대문을 보자 희미한 기억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주 어릴 적 누군가의 손을 잡고 비슷한 길을 걸었던 듯한 느낌이었지요. 허나 기억은 금세 흐려졌어요. 궁 안으로 들어온 이도는 편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잠시 후 왕이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이도는 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이도 전하를 배웁니다. 왕은 잠시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내 이야기는 들었다. 사람들은 네가 이상한 재주를 가졌다 하더구나. 소인은 그저 남들이 지나치는 것을 조금 더 느낄 뿐이옵니다. 신하 하나가 못마땅한 얼굴로 앞으로 나섰어요. 전하, 어린아이의 헛소문에 마음을 쓰실 까닭이 없사옵니다. 우연히 몇 가지를 맞췄다 하여 궁까지 드리는 것은 지나치옵니다. 왕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답하였지요. 그래서 직접 보려는 것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편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관 하나가 급히 들어와 엎드렸지요. 전하, 큰일이 났사옵니다. 옥인 하나가 사라졌사옵니다. 어젯밤까지 분명 있었사온데 오늘 아침 열어보니 없사옵니다.
오기는 왕이 세자였을 적 선왕에게 받은 물건이었습니다. 신하 하나가 곧장 말하였어요. 전하, 궁 안 도둑질은 중죄이옵니다. 즉시 모두 잡아들여야 하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도를 바라보았지요. 이도, 네가 말한 재주가 정말 있다면 내 눈으로 한번 보아라. 순간 편전 안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전하, 어찌 궁의 중한 일을 아이에게 맡기시옵니까? 왕은 짧게 말하였지요. 조용히 하라. 곧 왕과 이도, 내관들, 군관들이 함께 옥인을 보관하던 창고로 향하였습니다. 창고 안은 이미 뒤집혀 있었어요. 내관 셋이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지요. 전하,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왕은 이도에게 손짓하였습니다. 이도는 창고 안을 천천히 걸으며 벽과 상자, 바닥을 하나씩 살피다가 창문 아래에서 멈췄지요. 창문이 열렸었사옵니다. 내관이 급히 답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오늘 아침 발견했을 때는 닫혀 있었사옵니다. 이도는 창틀을 가리켰어요. 먼지가 다르옵니다. 안쪽 먼지는 오래 쌓였는데 여기만 손으로 급히 닦인 흔적이 있사옵니다. 군관이 창틀을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말 그러하옵니다. 이도는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그러더니 창고 구석에 놓인 젖은 집신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이 집신은 누구의 것이옵니까? 내관 셋이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도는 집신 냄새를 맡더니 말하였어요. 흙냄새가 아니옵니다. 약재 냄새가 나옵니다. 궁 안약방 근처를 자주 드나드는 사람 같사옵니다. 순간 한 내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군관이 곧장 그를 붙잡았습니다. 내관은 끝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어머니, 약값이 필요했사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사옵니다. 잠시 전당포에 맡겼다가 다시 가져다 놓으려 했사옵니다. 왕이 차갑게 물었지요. 오기는 어디 있느냐? 약방 뒤 우물 근처 돌틈에 숨겨두었사옵니다. 군관들이 달려가 확인하자 정말로 옥인이 나왔습니다. 편전으로 돌아온 뒤에도 신하들은 쉽게 입을 열지 못하였지요. 왕은 이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정말 귀신을 본 것은 아니었구나. 이도는 조심스럽게 답하였어요. 소인은 귀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다만 사람들이 남긴 흔적과 마음을 조금 느낄 뿐이옵니다.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흔적과 마음이라.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아이를 오래 궁 안에 두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사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어요. 당장 결론 내릴 일은 아니다. 허나 이 아이에겐 아직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 이도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지요. 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의 묘 앞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도가 궁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궁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대비전에서 일하던 어린 나인 하나가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이지요. 의원들은 과로라 했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같은 전각에서 일하던 궁녀 둘이 밤사이 겁에 질린 얼굴로 도망치듯 나와 울부짖었어요. 밤마다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분명 밖에는 아무도 없었사온데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궁녀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벌벌 떨었지요. 창문 틈으로 누가 계속 안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었사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비전 뒤편에 원기가 나타났다. 얼마 전 쓰러진 나인이 귀신에 홀린 것이다. 궁 안 사람들은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모두 불안해하였어요. 밤이 되자 대비전 근처는 술라군들조차 오래 서 있으려 하지 않았지요. 왕은 편전에서 그 보고를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궁 안에 귀신 소문이 도는 것을 그냥 두면 사람들 마음만 어지러워진다.
박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하였어요. 전하, 이도를 한번 보내보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곁에 있던 대신 하나가 곧장 반대하였지요. 전하, 갖고 아이 손에 맡기시면 사람들이 정말 귀신 이야기를 믿게 되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겠다. 이도도 함께 데려오라. 밤이 되자 왕과 내관들, 술라군들, 그리고 이도가 함께 대비전 뒤편으로 향하였어요. 달빛조차 흐린 밤이었지요. 대비전 뒤쪽 회랑은 유난히 조용하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 풍경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어요. 겁먹은 궁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분명 어젯밤 이 시각쯤이었사옵니다. 모두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 똑, 똑. 정말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궁녀들이 비명을 삼켰지요. 술라군이 재빨리 문을 열었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 창문 쪽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똑, 똑. 왕의 표정도 굳었지요. 누가 장난치는 것이냐? 허나 주변 어디에도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도가 천천히 회랑 끝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벽 아래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지요. 등을 조금 비춰주시겠사옵니까? 내관이 등을 가까이 들자 벽 아래 작은 구멍들이 보였습니다. 이도는 손을 집어넣더니 무언가를 꺼냈어요. 잘린 대나무 조각이었지요. 이도는 그것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툭, 툭. 아까와 똑같은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보았지요. 이도는 회랑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 연결되어 있사옵니다. 술라군들이 급히 천장을 뒤지자 정말 가느다란 검은 실들이 회랑 곳곳에 이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멀리서 실을 잡아당기면 대나무 조각이 벽을 치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도록 만든 것이었지요. 왕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이냐? 그때 술라군 하나가 소리쳤어요. 저기 사람입니다.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달아나고 있었지요. 술라군들이 쫓아가 붙잡아 끌고 왔습니다. 잡혀온 자는 대비전 자비를 하던 늙은 내관이었어요. 내관은 끌려오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하였지요.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였느냐? 대비전 뒤 창고를 비우게 만들고 싶었사옵니다. 그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둔 물건이 있었사옵니다. 술라군들이 창고를 뒤지자 안쪽 바닥 밑에서 은괴 여러 개와 몰래 빼돌린 비단들이 발견되었어요. 내관은 수년 동안 조금씩 국 물건을 훔쳐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소문이 커지면 아무도 근처에 오지 않을 줄 알았사옵니다. 왕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했구나. 궁녀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허나 왕은 이도를 다시 바라보았지요.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도는 조심스럽게 답하였습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부러 회랑 끝을 보지 못하게 만든 흔적이었사옵니다. 왕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궁한 사람들은 이도를 단순한 괴상한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진짜 까닭을 찾아내는 아이로 보기 시작하였지요. 궁에 머문 지 열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 이도를 조용히 부르게 하였지요. 이번에는 편전이 아니라 궁 안 깊숙한 작은 서재였어요. 평소 왕이 혼자 생각을 정리할 때 쓰는 곳이라 다른 신하들의 출입도 거의 없는 장소였습니다. 이도가 서재 안으로 들어오자 왕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소인이도 전하를 배웁니다. 왕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들어오너라. 방 안에는
오래된 책들과 작은 나무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잠시 말없이 상자 하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지요. 안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쓰던 물건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작은 놀이개, 자수 놓인 손수건, 옷구슬, 그리고 비녀 하나. 왕이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딸이 쓰던 물건이다. 이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왕은 비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도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보아라. 이도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비녀를 바라보던 이도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지요. 왕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느껴지느냐? 이도는 쉽게 답하지 못하였어요. 소인이 잘못 느낄 수도 있사옵니다. 괜찮다. 느껴지는 대로 말해보아라. 이도는 비녀를 가만히 만지며 입을 열었지요. 아주 소중히 여겨진 물건 같사옵니다. 왕은 작게 웃었습니다. 공주가 어릴 적부터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다. 이도는 잠시 더 비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차갑지 않다고. 예? 고인이 된 사람의 물건은 보통 아주 멀고 희미하게 느껴지옵는데 이 물건은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사옵니다. 마치 어딘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따뜻하옵니다. 왕은 말없이 이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직도 이 물건을 그리워하고 있는 느낌이 남아있사옵니다. 서재안이 잠시 조용해졌지요. 왕은 천천히 비녀를 다시 받아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됐다. 오늘은 물러가 보아라. 이도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 전하. 문이 닫히고 서재에 혼자 남은 왕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조용한 방 안에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왕은 다시 상자를 열어 비녀를 꺼냈어요. 그리고 왕은 아주 오래전 일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기 시작하였지요. 공주가 죽었다고 전해졌던 그날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1년 전 공주가 죽은 그날 밤 궁 안은 정신이 없었어요. 의원들과 궁녀들이 급하게 오갔고 대신들은 왕이 있는 편전 앞을 지키고 있었지요. 왕은 다급히 공주가 있는 전각으로 가려 하였습니다. 비키라! 내가 직접 봐야겠다. 허나 대신들이 막아섰어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공주마마의 모습이 너무 처참하옵니다. 전하께서 충격을 받으실 수 있사옵니다. 왕은 분노하였지요. 내 딸인데 어찌 내가 못 본단 말이냐? 그러나 대신들은 끝까지 왕을 말렸습니다. 왕비는 이미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 혼란 속에서 관은 빠르게 닫혔고 장례 준비도 급하게 진행되었지요. 왕은 그때 일을 떠올릴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모든 일이 지나치게 급하게 흘러갔지요.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한 채 관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지금 와 생각해보니 그날 누가 가장 먼저 장례를 서두르라 하였는지조차 흐릿하였지요. 그때는 딸을 잃었다는 충격에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자꾸 기억 속 이상한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대신들은 왜 그렇게까지 왕을 막아섰을까? 어째서 가까이서 본 사람이 그토록 적었던 것일까? 왕은 비녀를 손에 쥔 채 중얼거렸지요. 어째서 나는 마지막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냐? 그 순간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창문이 흔들리며 책상 위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왕은 천천히 몸을 숙여 종이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 한편 영의정은 늦은 밤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최근 왕은 이상할 정도로 공주와 관련된 물건들을
다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공주 전각에도 직접 드나들었고 기록청에서 예전 문서까지 꺼내보게 하였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도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영의정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괜한 아이 하나가 궁 안 분위기를 흐리고 있군.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들어오너라.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하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영의정의 신복이었어요. 전하께서 오늘도 공주 전각에 다녀가셨다 합니다. 영의정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요. 이도라는 아이는 최근 계속 전하 곁에 두고 계십니다. 궁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사옵니다. 영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신통한 재주가 있는 것이냐? 궁 안 사건 몇 가지를 해결하며 전하의 신임을 얻었다 하옵니다. 영의정은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시작하면 결국 쓸데없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법이다. 그는 책장 뒤 숨겨진 작은 함 하나를 꺼냈지요. 함 안에는 오래된 종이들과 낡은 놀이개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덮었어요. 공주마마의 일은 이미 끝난 일이다. 허나 그의 얼굴은 전혀 편안해 보이지 않았지요. 오래 묻어둔 일이 다시 흙을 밀고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공주가 우연히 자신의 일을 알게 된 그 밤, 영의정 역시 처음에는 그저 잠시 숨기려 했을 뿐이었지요. 허나 일은 점점 커졌고 손 쓸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가 버렸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던 날,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왕과 왕비가 공주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자신이었지요. 그 모든 일이 이제와 다시 흙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잠시 창가로 다가갔어요. 바깥은 짙은 어둠이었지요. 희미한 달빛이 마당의 마른 가지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신복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영의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궁 밖 움직임도 살펴라. 이도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빠짐없이 보고해야 한다. 예. 그리고 예전 일을 알고 있는 자들이 괜한 말을 꺼내지 않도록 조심시켜라. 신복은 잠깐 머뭇거렸어요. 혹시 그분이 계신 곳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어찌하올지요? 영의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라. 송구하옵니다. 필요하다면 자리를 한 번 더 옮겨라. 단,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부받들겠사옵니다. 신복은 깊이 머리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혼자 남은 영의정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멀리 궁 안종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전하께서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으셔야 할 텐데.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다시 함을 열었지요. 낡은 놀이개 반쪽이 촛불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 작은 한 조각이 세상에 다시 나오는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무너지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영의정은 함을 다시 깊숙이 책장 뒤로 밀어 넣었지요. 허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펼쳐놓은 문서 위에 글자가 떠올랐지만 한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촛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종류의 불안이었어요. 힘으로 누른다고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쪽 어딘가에서 자꾸만 머리를 드는 그림자였지요. 그날 밤 영의정은 쉽게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밤이 깊은 시각, 왕은 왕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왕비는 공주가 생전에 입던 작은 당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왕이 들어오자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전하께서 이 밤에 어쩐 일이시옵니까? 왕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중전, 요즘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왕비가 불안한 얼굴로 왕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옵니까? 왕은 공주의 당의를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공주의 물건들을 다시 보기 시작한 뒤부터 마음이 계속 편치 않소. 왕비는 애써 담담하게 답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아직 슬픔을 놓지 못하셔서 그러신 것이옵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오. 그리고 왕은 최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지요. 공주의 비녀를 본 이도의 반응, 궁 밖에서 올라온 공주의 자수 문양, 그리고 공주 전각으로 날아들었던 의문의 종이까지. 왕비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허나 그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 않사옵니까? 왕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나는 처음으로 우리 딸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소. 공주가 떠난 날, 중전도 나도 그 아이의 시신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 않소. 왕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하, 나도 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쯤은. 왕은 괴로운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허나 이상한 흔적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소. 죽은 사람의 흔적이라기엔 너무 선명하오. 왕비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였지요. 괜히 희망을 품었다가 또 잃게 되면 어찌하옵니까?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왕비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손에 쥔 작은 당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공주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라 하였지요. 허나 이상하게도 그 옷에는 핏자국 하나, 흙 한 점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참 뒤에야 왕비는 그 사실을 알아챘어요. 그때는 그저 궁녀들이 깨끗이 빨았으리라 생각하였지요. 이제 와 떠올려 보니 그 모든 것이 너무 정갈하였던 것이 도리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왕비의 손을 잡았어요. 확인해보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살아야 하오. 그건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오. 왕비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끄덕였지요. 잠시 뒤 왕은 사람을 시켜 이도를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이도가 들어오자 왕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렸어요. 이도야. 예, 전하. 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내 딸에 대해 알아봐 주겠느냐? 이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주마마를 말씀이시옵니까? 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허나 확인해야겠다. 왕은 책상 위 천 하나를 펼쳤지요. 그 안에는 나비 모양 자수가 놓인 작은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방관아에서 올라온 물건이다. 이도는 천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왕이 말을 이었지요. 이 문양은 공주가 어릴 적 직접 만든 자수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 궁 안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도는 천 조각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끝이 천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지요. 이윽고 이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만들어진 느낌이 두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최근이라 하였느냐? 예. 오래 보관된 천에서 나는 묵은 기운이 아니옵니다. 사람의 손이 닿은 지 오래되지 않았사옵니다. 왕비도 자신도 모르게 천 조각으로 시선을 옮겼지요. 이도는 잠시 더 천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을 만든 사람은 누군가를 자꾸 떠올리며 손을 놀린 듯하옵니다. 방 안이 잠시 고요해졌어요. 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이도야. 이 흔적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찾아다오. 이도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분부받들겠사옵니다. 왕비는 손수건을 꼭 쥔 채 더는 말을 잊지 못하였어요. 창밖으로 새벽 기운이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하였지요. 며칠 뒤 이도는 박상궁과 함께 지방의 작은 마을로 향하였습니다.
자수천이 발견된 곳은 남쪽 장터 근처의 작은 약방이었지요. 약방 주인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하였어요. 허나 박상궁이 궁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밝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천 조각 말씀이 옵니까? 박상궁이 차분히 물었지요. 어디서 난 것이냐? 약방 주인은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조용히 답하였어요. 한 여자아이가 약값 대신 맡기고 간 것이옵니다. 이도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어떤 사람이었사옵니까? 늘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말수도 적었고요. 언제부터 이 마을에 있었사옵니까? 몇 달은 된 듯합니다. 약방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사옵니다. 박상궁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엇이냐? 분명 평범한 여자아이는 아닌 듯하였습니다. 글 읽는 법도 알고 예법도 무척 단정하였지요. 손도 고운 편이었사옵니다. 그런데 늘 숨어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박상궁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또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 약방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하였지요. 한 번은 약값을 치를 때 손목 안쪽에 작은 흉터가 보였사옵니다. 흉터라기보단 오래된 자국 같았지요. 그 모습을 들킨 것을 알자 황급히 소매를 내리시더이다. 박상궁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공주가 어릴 적 정원에서 넘어져 손목 안쪽에 작은 자국을 남긴 일이 있었어요. 그 자국을 아는 사람은 궁 안에서도 몇 되지 않았지요. 이도는 조용히 약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아이들 약재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그 여인이 자주 약을 지어갔사옵니까? 예. 특히 어린아이들 기침약을 자주 가져갔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약방 밖에서 갑자기 마차 한 대가 지나가며 사람들을 밀쳤지요. 시장이 순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도는 그 틈에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하였어요. 종이에는 짧게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꽃은 다시 핀다. 이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상궁도 종이를 보고 숨을 삼켰어요. 공주마마께서 자주 쓰시던 말. 약방 주인은 놀란 얼굴이었지요. 그 여인도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무엇라 하였느냐? 봄꽃은 저도 다시 핀다고 약을 먹으며 말한 적이 있었사옵니다. 박상궁은 급히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어디 있느냐? 허나 약방 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흘 전 갑자기 사라졌사옵니다. 박상궁의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상한 일은 없었사옵니다. 다만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와서 이것저것 약을 한꺼번에 지어 가더이다. 마치 멀리 떠날 사람처럼 보였사옵니다. 이도는 천천히 약방 밖으로 나가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흙먼지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박상궁에게 말하였지요. 저희가 아닌 다른 누군가도 그 여인을 찾고 있는 듯하옵니다. 박상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말이냐? 방금 지나간 마차 안에서 약방 쪽으로 한참 시선이 머물렀사옵니다. 평범한 기수는 아니었사옵니다. 박상궁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 여인이 도망친 까닭이 있었구나. 이도는 손에 쥔 종이를 다시 바라보았지요. 종이의 글씨는 가는 붓끝으로 정성껏 쓰인 듯하였습니다. 급히 휘갈긴 글씨가 아니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싶었던 듯하옵니다. 누구에게 말이냐? 이도는 고개를 살짝 저었지요. 아직 알 수 없사옵니다. 다만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려둔 것 같사옵니다. 박상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도 역시 종이를 가만히 손에 쥔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들이 정말 공주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이도와 박상궁은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밤늦은 시각까지 편전에 남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촛불만 희미하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왕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어요. 박상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상한 흔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사옵니다. 왕은 곧장 물었지요. 공주의 흔적을 찾았느냐? 찾지는 못하였사옵니다. 허나 약방 사람 말로는 분명 최근까지 그 마을에 머물렀던 듯하옵니다. 박상궁은 약방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아뢰었어요. 얼굴을 가린 여인, 궁중 예법을 아는 듯한 단정한 몸가짐, 공주가 쓰던 자수 방식, 손목 안쪽의 작은 자국, 그리고 꽃은 다시 핀다는 말까지. 왕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지요. 잠시 뒤 이도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그곳에서 찾았사옵니다. 왕은 종이를 천천히 펼쳤어요. 꽃은 다시 핀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왕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것은 공주가 아주 어릴 적부터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꽃이 져도 다음 해 다시 피니 슬퍼하지 말라고 궁녀들에게도 자주 웃으며 하던 말이었어요. 왕은 종이를 천천히 접었지요. 우연이 너무 많구나. 편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이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전하, 무엇이냐? 소인이 이상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왕이 고개를 들었지요. 말해보아라. 그 여인은 누군가를 피해 계속 움직이고 있는 듯하였사옵니다. 박상궁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방 주인 말로도 늘 주변을 경계했다고 하옵니다. 왕의 얼굴이 굳었어요. 피하고 있었다고? 이도는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단순히 숨어 사는 사람 같지는 않았사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느낌이었사옵니다. 왕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박상궁에게 물었어요. 공주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이를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차가 누구였느냐? 박상궁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지요. 전하, 말하라. 당시 영의정께서 장례 절차를 가장 서둘렀사옵니다. 왕은 조용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공주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퍼졌던 그 밤, 왕과 왕비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끝까지 전각 출입을 막던 대신들,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장례를 준비하자고 말했던 영의정. 왕의 눈빛이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그때 나는 정신이 없었다. 박상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당시에도 조금 이상한 점은 있었사옵니다. 공주마마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사옵니다. 의원들과 몇몇 상궁들만 드나들었고 나머지는 전부 밖에서 대기하였사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는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물었어요. 전하께서는 누군가 일부러 무언가를 감추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옵니까? 왕은 쉽게 답하지 못하였지요. 허나 그의 머릿속에는 점점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공주와 관련된 흔적을 지우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직도 공주의 존재를 숨기려 하고 있다. 바로 그때였어요. 편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내관 하나가 급히 들어와 엎드렸습니다. 전하, 방금 기록청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사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 예전에 공주마마와 관련된 기록 일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사옵니다. 박상궁의 얼굴이 굳었지요. 사라졌다고? 예. 분명 며칠 전까지 있던 문서인데 오늘 확인해보니 몇 장이 뜯겨나갔사옵니다. 공주마마께서 위독하시던 무렵의 기록이옵니다. 왕의 눈매가 좁아졌습니다. 누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이냐? 기록청은 본래 출입이 까다로운 곳이옵니다.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자리는 아니옵니다.
이도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전하, 누군가 그 기록을 없애고 싶었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 숨길 것이 남아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사옵니까? 왕은 말없이 이도를 바라보았지요. 박상궁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이 알려진 뒤에 사라졌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옵니다. 왕은 천천히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왕이 공주의 일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영의정은 그날 밤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왕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공주와 관련된 기록들을 다시 찾기 시작하였고, 이도라는 아이까지 곁에 두며 계속 흔적을 쫓고 있었지요. 영의정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쪽 약방, 궁중 자수 문양, 꽃은 다시 핀다는 말까지. 모든 흔적이 점점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신복 하나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대감마니. 말해보아라. 전하께서 오늘도 박상궁과 그 아이를 불러 오래 이야기를 나누셨다 하옵니다. 영의정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하께서 정말 끝까지 파고들 생각이신가? 잠시 침묵하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를 조사하고 있는지 계속 살펴라. 그리고 남쪽 마을 쪽 흔적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신복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영의정은 한참 동안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 다시 나타나선 안 된다. 같은 시각 궁 안 편전에서는 왕과 박상궁, 이도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왕은 며칠 전 가져온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지요. 이 말은 공주가 정말 자주 쓰던 말이었다. 박상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약방 주인 말로는 그 여자아이가 약을 자주 지어갔다고 하옵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공주가 원래 몸이 약해 약을 자주 먹곤 했지. 잠시 뒤 왕은 결심한 얼굴로 말하였지요. 이도야, 남쪽 마을로 다시 가거라. 왕은 탁자 위 지도를 펼쳤습니다. 약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래전 폐사찰과 작은 암자들이 여럿 있다. 숨어 지내려는 사람이라면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박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하께서는 정말 공주마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옵니까? 왕은 쉽게 답하지 못하였지요. 허나 잠시 뒤 아주 낮게 답하였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겠다. 다음 날 새벽, 이도와 박상궁은 다시 남쪽 마을로 향하였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흔적 조사가 아니었지요. 정말 공주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약방으로 갔어요. 이도는 약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약봉지 더미 앞에서 멈췄지요. 이 약봉지 중 그 여인에게 준 것과 같은 종이가 있사옵니까? 약방 주인이 낡은 종이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 종이로 싸서 주었사옵니다. 이도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손에 올린 뒤 눈을 감았어요. 한참 뒤 그가 낮게 말하였지요. 양, 냄새가 아니옵니다. 젖은 흙 냄새와 산바람 냄새가 섞여 있사옵니다. 약방을 나선 뒤 곧장 사람 많은 길로 가지 않았사옵니다. 이도는 눈을 뜨고 약방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을 건넌 느낌인데 주변에 작은 다리나 개울이 있사옵니까? 약방 주인이 놀란 얼굴로 답하였어요. 있소. 장터 뒤쪽에 작은 돌다리가 있소. 두 사람은 돌다리로 향하였지요. 이도는 다리 한가운데서 멈춰 손으로 난간을 짚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서 오래 망설였사옵니다. 산으로 가야 할지 마을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한 듯하옵니다. 박상궁이 물었지요. 어느 쪽으로 갔느냐? 이도는 다리 아래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많은 길을 피했사옵니다. 물가를 따라 북쪽으로 갔사옵니다. 두 사람은 물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어요. 산길은 점점 험해졌고 풀들이 길을 덮고 있었지요.
중간쯤 올라갔을 때 이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마른 꽃잎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 꽃잎은 산에서 난 것이 아니옵니다. 마을 아래에서 가져온 것이옵니다. 이도는 꽃잎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지요. 이 길을 오른 사람은 계속 울음을 참고 있었사옵니다. 궁에서 느꼈던 공주마마의 비녀와 닮은 마음이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멀리 작은 암자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붕 일부는 낡아 있었지만 굴뚝에서는 희미하게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박상궁의 얼굴이 굳었지요. 사람이 있구나. 그 순간 암자 뒤편에서 흰 옷자락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상궁이 급히 암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따뜻한 차와 식지 않은 화로, 벽에 걸린 작은 나비 자수가 있었어요. 그 피 떠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요. 박상궁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멈추시오. 멀리 산길 아래 흰 장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서 있었어요. 여인은 도망치려다 멈춘 듯하였지요. 그리고 떨리는 눈으로 박상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길 아래에 서 있던 여인은 쉽게 도망치지 못하였습니다. 박상궁 역시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지요. 얼굴은 장옷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너무도 익숙하였어요. 바람이 세게 불며 장옷 끝자락이 흔들렸습니다. 박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정말 공주마마이시옵니까?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어요. 허나 눈빛이 크게 흔들렸지요. 이도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마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여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오지 마세요. 목소리를 들은 순간 박상궁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지요. 분명 공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상궁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공주마마, 정말 살아 계셨사옵니까? 여인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지요.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으시는 겁니까? 박상궁은 눈가가 붉어진 채 답하였습니다. 전하와 중전마마께서 아직도 마마를 잊지 못하고 계시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허나 곧 고개를 세게 저었지요. 아닙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째서요입니까?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를 찾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바람 소리가 거세게 울렸지요. 박상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옵니까? 여인은 한동안 말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그날 밤 저는 분명 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며 의원이 가져온 약이었지요. 그런데 눈을 떴을 때는 궁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산속 작은 집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제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상궁이 충격받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죽었다고. 처음에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안 된다고 하였지요. 누구였사옵니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늘 밤에만 왔고 저를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겼습니다. 이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도망치지 않으셨사옵니까? 공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몇 번이나 도망치려 하였지요. 허나 제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누군가 저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박상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누군가 계속 공주마마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옵니까? 공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서 더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도가 조심스럽게 말하였어요. 전하께서는 마마를 아직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공주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아바마마께서 예. 최근까지도 마마의 물건들을 계속 간직하고 계셨사옵니다. 공주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장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상궁이 단호하게 말하였지요. 아니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놀이개 반쪽을 꺼냈습니다. 전하께서 아직도 다른 반쪽을 가지고 계시옵니다. 공주의 눈물이 결국 떨어졌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어깨가 잘게 흔들렸지요. 박상궁 역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께서는 단 한 번도 마마를 잊으신 적 없사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 산 아래쪽에서 갑자기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위쪽까지 찾아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박상궁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사옵니다. 공주의 표정도 순식간에 창백해졌지요. 안 됩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이도는 산 아래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마마를 찾으러 온 자들이 아닌 듯하옵니다.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숨기려는 사람들 같사옵니다. 박상궁은 즉시 결심하였어요. 일단 암자 뒤쪽으로 이동하셔야 하옵니다. 공주는 망설였지요. 또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까? 박상궁은 단호하게 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루옵니다. 이제 전하께서 직접 마마를 지키실 것이옵니다. 세 사람은 암자 뒤 좁은 산길로 몸을 숨겼어요. 그 아래에서는 누군가 공주보다 먼저 암자를 찾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었지요. 박상궁은 공주와 이도를 데리고 밤길을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는 왕이 비밀리에 보낸 호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공주는 끝까지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허나 궁궐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멀리 궁 담장이 보이기 시작하자 공주는 결국 멈춰 섰지요. 저는 정말 돌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박상궁이 조용히 답하였어요. 전하께서는 마마를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공주는 한동안 궁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는데 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 안에는 오래 눌러온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이도가 조심스럽게 옆에 섰지요. 마마, 한 걸음만 더 떼어 보시옵소서. 그 다음은 전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옵니다. 공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천천히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들지 못한 채 편전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촛불 하나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지요.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문이 열리고 박상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흰 장옷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옷을 벗었어요. 순간 왕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지요. 공주야, 공주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바마마, 왕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손이 떨려 쉽게 닿지도 못하였지요. 정말 너구나. 공주 역시 울음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왕은 결국 공주를 끌어안았어요. 사 있었구나. 사 있었어. 잠시 뒤 왕비도 급히 편전으로 들어왔지요. 공주를 본 순간 왕비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였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었구나. 공주 역시 왕비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한참 동안 편전 안에는 울음소리만 이어졌지요. 세 사람의 어깨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컸지만 그 안에는 오래 참아온 슬픔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듯한 떨림이 있었어요. 왕비는 공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자꾸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고 눈가에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내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공주는 그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어마마마, 송구하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인사 한 번 올리지 못하였사옵니다. 왕비는 고개를 저었지요.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절대 아니다. 왕도 두 사람 옆에 앉아 가만히 공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도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도의 눈가도 어느새 붉어져 있었습니다. 왕은 한참 뒤에야 고개를 들고 이도를 돌아보았어요. 왕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요. 이도야. 이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한 일은 많지 않사옵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딸을 잃은 채 살았을 것이다. 공주도 그제야 이도를 알아본 듯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도는 다시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허나 기쁨도 잠시였지요. 왕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공주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오랫동안 숨겨왔어요. 그 사이 공주는 사람의 얼굴조차 마음 놓고 보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지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왕의 손이 다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촛불 너머로 비치는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지요.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누가 내 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속였는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가려낼 것이다. 왕비는 공주의 손을 꼭 쥔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공주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왕은 영의정을 궁으로 들라는 명을 내렸어요. 촛불은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았지요. 영의정은 급히 궁으로 들어오면서도 애써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편전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었지요. 왕 옆에 공주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영의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왕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경도 놀라는구나. 영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설명해 보아라. 영의정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요. 왕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는데 어찌하여 죽었다 하였느냐? 영의정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였어요. 긴 침묵 끝에 겨우 입을 열었지요. 소신,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사옵니다. 왕비의 얼굴이 분노로 굳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속였단 말이냐? 영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당시 공주마마께서 우연히 소신의 일을 보게 되셨사옵니다. 왕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무슨 일이냐? 군량 일부를 빼돌린 일을 마마께서 알게 되셨사옵니다. 편전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의정은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소신은 잠시 마마를 숨기려 했던 것뿐이옵니다. 허나 일이 너무 커졌고 이미 궁 안에는 공주마마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이 퍼져 있었사옵니다. 왕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래, 그날 밤 군량을 혼자 빼돌린 것이냐? 영의정의 어깨가 떨렸지요. 소신이 의원을 매수하여 같이 빼돌렸사옵니다. 영의정이라는 자리에 올라 그런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왕비는 한 걸음 뒤로 휘청였습니다. 공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저는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한 해 자신이 흘린 눈물의 까닭이 바로 눈앞에 무릎 꿇은 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영의정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지요. 소신도 두려웠사옵니다. 이제와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사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마마를 자꾸 옮기게 하였사옵니다. 누군가 마마를 알아볼까 두려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사옵니다. 왕은 영의정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보여 온 충신의 얼굴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있었어요.
왕은 천천히 영의정 앞까지 걸어갔지요. 그리고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인의 딸 인생을 빼앗았느냐? 영의정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어요. 공주는 오래 참았던 말을 작게 입에 올렸지요. 제 어린 시절은 그 산 속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왕은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로 명하였어요. 영의정과 그를 도운 자들을 모두 의금부로 끌고 가라. 한 명도 빠짐없이 가려낸 뒤 엄히 다스릴 것이다. 군관들이 영의정의 양팔을 잡고 일으켰지요. 영의정은 마지막까지 떨리는 얼굴로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으나 끝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군관들 사이에 끼어 편전 밖으로 끌려나갔지요.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촛불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왕은 깊게 숨을 내쉬었지요. 오랜 시간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게 하나가 비로소 조금 가벼워진 듯하였습니다. 허나 마음이 다 풀린 것은 아니었어요. 영의정이 빼앗아간 한 해는 어떤 벌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지요. 왕은 천천히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주는 아직도 떨리는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지요. 왕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숨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다시는 내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허나 이번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공주는 아바마마의 손을 마주 잡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궁 안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하였지요. 왕과 왕비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공주를 조금씩 다시 되찾아갔어요. 공주 역시 천천히 웃음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도는 여전히 궁에 머무르고 있었지요. 왕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도를 곁에 두었어요. 신부는 여전히 낮았지만 왕은 더 이상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도에게는 아직 마음 한구석에 남은 소원이 하나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왕은 정원에서 홀로 앉아있는 이도를 발견하였습니다. 왕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고 있느냐? 이도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전하, 왕은 이도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공주를 찾은 뒤에도 내 얼굴에는 아직 남은 그리움이 보이는구나. 이도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소인은 아직도 어머니를 찾고 싶사옵니다. 공주마마를 다시 찾고 나니 어머니도 어딘가 살아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사옵니다. 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풀어 찾아보게 하겠다. 이도는 급히 고개를 들었어요. 전하, 그것까지는. 왕은 작게 웃었지요. 너는 내 딸을 되찾아 주었다. 이번에는 내가 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고 싶구나. 그 뒤로 왕은 비밀리에 사람들을 보내 이도의 어머니를 수소문하게 하였습니다. 몇 달 뒤 마침내 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남쪽 지방 작은 마을에서 이도를 찾는 여인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도는 왕의 허락을 받고 곧장 그 마을로 향하였습니다. 작은 초가집 앞에는 늙은 여인 하나가 떨리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여인은 이도를 보는 순간 그대로 눈물을 터뜨렸지요. 이도야. 이도의 눈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도의 얼굴을 만졌어요. 살아 있었구나. 정말 살아 있었구나. 이도 역시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는 오래전 굶주림과 비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끌려가 노비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린 이도와 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잊지 못하고 살아왔다 하였어요. 밤마다 어린 이도가 잠들 때까지 부르던 자장가를 혼자 흥얼거렸다고 하였지요.
이도는 그 자장가를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다시 솟았습니다. 오래도록 흐릿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그 노래 한 자락에 비로소 또렷이 떠올랐어요. 이도는 어머니를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울었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권세가 있으면서도 딸을 잃었고 너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어미를 잃었구나. 허나 결국 우리는 다시 찾게 되었구나. 다시 세월이 흘렀어요. 이도는 키가 훌쩍 자랐고 공주도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었지요. 왕은 어느 날 이도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도야. 예, 전하. 왕은 한동안 이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하였어요. 내 딸과 혼례를 치를 생각이 있느냐? 이도의 얼굴이 굳었지요. 전하, 저는 천한 신분이온데 어찌 공주마마와 혼례를 치를 수 있겠사옵니까? 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주라 하여 반드시 양반가와 혼례를 치르라는 법은 없다. 너의 품성과 지혜는 부마가 되기에 충분하다. 잠시 뒤 왕이 작게 웃었어요. 무엇보다 내 딸이 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웃더구나. 그 말에 이도의 얼굴이 살며시 붉어졌지요. 얼마 뒤 궁 안에서는 혼례가 열렸습니다. 봄꽃이 가득 핀 날이었어요. 마당에는 매화와 살구꽃이 함께 흐드러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천천히 흩날렸지요. 왕과 왕비는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이도 역시 긴장한 얼굴 속에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하였어요. 이도의 어머니도 한자리에 모셔져 있었지요. 오래전 잃었다 여겼던 아들이 부마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왕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이제야 정말 봄이 다시 왔구나.